제가 오늘은 출산 가방을 싸는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해요. 사실 지금 오늘 날짜 기준으로 병원에 가기까지 12일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 싸놓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어서 우선은 그냥 옆에 캐리어에다가 막 넣어놓기만 한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거를 준비하고 챙겨가려고 하는지 그런 거를 좀 같이 공유해드리고자 영상을 켰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목소리가 엄청 잠겨있는 듯한 느낌이 드실 수도 있어요. 이게 감기가 걸린 게 아니고 임신하고서 초기에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한 중기쯤 가니까 목소리가 갑자기 예전이랑 다르게 되게 낮아지고 음이 높게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원래 임신하면 목소리까지도 변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인터넷에도 찾아보니까 여러 그 산모분들이 목소리가 변했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진짜 그 목소리가 임신하고 나서 변해가지고 다들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은 목소리 되게 달라졌다고 할 정도로 목소리가 많이 달라진 상태여서 지금 계속 말을 하는 게 살짝은 버겁거든요. 그리고 이게 음이 잘 안 올라가다 보니까 자꾸 목에 힘을 줘서 얘기를 하게 돼가지고 그 점은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자연분만이 아니고 제왕절개로 아기를 만날 거기 때문에 제왕절개로 낳으실 예정인 산모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영상인 것 같아요. 근데 자연분만 하시는 분이랑 제왕절개 하시는 분이랑 출산 가방 싸는 그 준비물이 조금씩은 다르더라고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제왕절개 케이스고 그 다음에 모유수유는 일단 처음에는 모유수유를 좀 하다가 중간부터 분유로 넘어갈 예정이거든요. 근데 그 분유로 넘어가는 그 시기는 정확하게 제가 아직 정하진 않았어요. 제 몸 상황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모유수유를 한다는 가정하에 준비를 했습니다. 입원하는 동안에 쓰는 준비물 플러스 조리원으로 넘어갔을 때 조리원에서 쓸 수 있는 또 준비물 이렇게 합쳐가지고 제가 준비를 한번 해봤거든요. 준비물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서 빠르게 좀 그냥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산모 수첩이랑 신분증, 지갑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그냥 당연히 챙겨가야 할 준비물이니까 따로 보여드리진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복용하는 약이나 아니면 영양제 같은 거를 챙겨야겠죠. 평소에 먹는 비타민 D, 그리고 오메가3, 유산균 이런 거 챙겨봤는데 지금 여기 살짝 덜 챙긴 거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지퍼백에다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가위가 왜 들어있냐면 아기 낳고 나서 맘스 안심 팬티 이런 거를 이렇게 입고 있을 텐데 그 수술하고 나서는 바로 허리를 막 이렇게 움직이기가 쉽지 않다고 해가지고 그 맘스 안심 팬티를 입었을 때 그걸 벗는 것조차도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그냥 손쉽게 가위로 이렇게 끊어내면 그냥 바로 벗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위도 챙겨가면 좋다고 인터넷에서 꿀팁을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번 여기다가 챙겨봤습니다. 그 다음은 세면 도구도 챙겨야 되겠죠. 작은 지퍼백에다가 챙겼는데 여기에 지금 들은 거는 오일, 폼클렌징, 치약, 칫솔 그리고 샤워타올 정도거든요. 나머지 샴푸, 린스, 바디워시 이런 거는 거기 조리원 안에 비치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냥 나머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챙겼습니다. 기초 화장품도 챙겨야 되겠죠. 이렇게 작은 파우치에다가 제 기본적인 기초 화장품들을 다 넣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앰플, 에센스, 로션 이런 것들 여기다가 넣어서 갈 겁니다. 이게 조리원에서도 물론 기본적인 수건 같은 거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남편도 왔다 갔다 거려야 되고 그 이상으로 또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수건도 한 5장 정도는 챙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거 예전에 붕크 가방 구입했을 때 같이 왔던 파우치 백이거든요. 여기 안에다가 수건을 넣어서 왔어요. 그래서 수건 5장 정도만 챙겨가지고 가려고요. 뽀로로 보리차도 챙겨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부터 미리 사서 놓기가 조금 애매해서 가기 하루 전날이나 해가지고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사려고 해요. 이게 뽀로로 보리차가 왜 필요하냐면 이제 일반 컵에다가 이런 컵에다가 이렇게
물을 넣어서 마시려고 하면 제왕절개 하신 분들은 또 바로 못 일어나잖아요. 그때 뽀로로 보리차가 그 아기들 용이어서 입구가 이렇게 아기가 마실 수 있는 형태로 캡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뽀로로 보리차를 꼭 가져가라고 들어가지고 그것도 챙겨갈 거고, 텀블러랑 기역자 빨대, 뭐 일회용 컵 이런 거는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요거 텀블러 하나 챙길 거고, 그 기역자 빨대는 아직 준비는 안 했는데 일단 뭐 집에도 빨대가 몇 개 있어가지고 그런 거 일단은 챙겨가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디펜스 맘스 안심 팬티거든요. 이거는 출산 가방템으로 굉장히 유명한 제품이죠, 요거. 그래서 저도 요거를 2봉을 챙겼습니다. 얼마나 이게 필요한지는 몰라서 일단은 그냥 기본적으로 2개 정도만 챙겼고, 만약에 중간에 좀 더 필요할 것 같다 하면은 그냥 바로 쿠팡으로 시키면 될 것 같아서 일단은 2봉 정도 챙겼습니다. 생리대 같은 경우는 오버나이트로만 다 챙기기가 조금 뭔가 애매한 것 같아서 오버나이트도 조금 챙기고 중형, 대형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사이즈로 다 챙겼어요. 압박 스타킹이랑 소목 보호대, 그리고 무 압박 양말, 이렇게 지퍼백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산후 복대도 많이들 챙겨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후 복대 같은 경우는 저는 아직은 구입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병원에서도 뭐 기본적으로 준다는 얘기도 있고 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몰라서 병원에 가가지고 만약에 필요하다, 긴급하게 필요하다 하면 그냥 또 쿠팡으로 시키면 되니까 굳이 지금 준비를 해놓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산다면 저는 맘바디 거 살 것 같아요. 엄청 찾아봤는데 여러 브랜드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맘바디가 제일 편하고 좀 안정적으로 나온 것 같더라고요. 다음, 구름 슬리퍼. 요거를 구름 슬리퍼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다이소 같은 데서도 팔고 아니면 막 마트 이런 데서도 팔고 쿠팡에서도 파는 것 같은데, 편한 슬리퍼로 챙기시면 돼요. 굳이 구름 슬리퍼가 아니더라도. 근데 저는 이게 마침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집에 있는 걸로 가져가려고 이렇게 챙겨놓은 상태고, 이게 신어보면 되게 푹신푹신해서 실내에서 막 신고 다니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꿀팁은, 만약에 새로 사시는 분들이라면 평소 신는 신발 사이즈보다 한 단계나 2단계 정도 업해가지고 사이즈를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산후에는 발도 많이 붓고 할 거잖아요. 그래서 딱 맞게 슬리퍼를 구비해두면 작아서 잘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그 점 참고하셔서 좀 넉넉하게 사이즈를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이것도 유명템이죠. 마이 비데. 이건 그냥 다이소 가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나짜리로 샀고, 자주 씻지 못하고 할 시기에 있으면 굉장히 편리하다고 해서 저도 이거 구비했습니다. 샤워 티슈. 이것도 다이소에서 구매를 했는데요. 크리넥스 바디 물티슈로 저는 구매를 했어요. 그냥 이거는 뭐 크게 브랜드 상관없이 몸 닦는 용으로만 사시면 될 것 같아서 저는 뭐 그렇게 고민하지 않고 이걸로 그냥 집어왔습니다. 다음, 바디스트 드라이 샴푸. 또 저는 준비를 했는데요. 이게 자연분만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수술이 아니고 그냥 자연적으로 빠르게 좀 치유가 되는 편이기 때문에 샤워도 그렇고 머리 감는 것도 그렇고 그냥 바로바로 거의 하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왕절개로 할 거기 때문에, 제왕절개는 아무래도 며칠 동안 또 샤워도 못 할 수도 있고 머리 감기도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누가 도와주지 않는 이상 저 혼자서는 아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할 때 그냥 쓰는 드라이 샴푸예요. 그 다음, 소독 티슈. 소독 티슈. 이것도 저도 다이소에서 구매를 했는데, 그냥 혹시 거기 조리원이나 병원 가가지고 소독할 거 있으면 이렇게 그냥 닦고서 사용하기도 좋고 해서 소독 티슈 하나 챙겼고, 연고. 이것도 자연 분만 하시는 분들은 필요가 없는 준비물인데, 제왕절개 하시는 분들은 좀 필수적으로 가져가셔야 할 것 같아요. 수술 부위를 어떻게 치료를 하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나중에 봤을 때 흉터가 어느 정도 남고 안 남고가 차이가 난다고 해서 인터넷 서치를 엄청 많이 했는데, 제가 인스타를 보다가 어떤 분이, 그 남편분이 의사분이신데 이 방법을 추천을 해서 굉장히 좋게 효과를 봤다 라는 그 릴스를 봤어요. 그래서 저도 그분이 하신 루틴 그대로 따라해 보려고
준비물까지도 똑같이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총 5가지로 해가지고 그분이 또 상세하게 며칠에는 요거 어떻게 바르고 어떤 거를 써야 되는지 상세하게 알려주신 게 있어가지고 그거대로 저도 한번 따라서 해보려고 합니다. 마스크. 병원에서도 그렇고 조리원에서도 그렇고 거의 마스크를 계속 기본적으로 착용을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분의 마스크들을 좀 많이 챙겨가야 될 것 같아요. 조리원 들어가면 조리원 그 옷을 줄 거 아니에요. 옷을 주는데 그게 아마 원피스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원피스 그 혹겹 하나만 입고 다니면 너무 춥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겨울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위에다가 가볍게 입어줄 뭐 가디건이나 아니면 아래 바지 같은 거 편한 바지를 챙겨오라고 하셔가지고 그것도 같이 챙겨갈 예정입니다. 가습기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뭐 산후조리원마다 다르다고 해요. 구비되어 있는 그 항목이 달라서 요거는 필요하신 분들만 따로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가는 그 조리원의 그 룸은 가습기가 따로 없다고 해가지고 필요하면 가져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있는 가습기를 한 대 가져가려고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집에 있는 그 베개를 가져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고 해요. 왜냐하면 병원이나 조리원의 그 베개들이 보통은 자기가 평소에 베던 베개가 아니기 때문에 불편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집에서 쓰는 베개도 가져가면 좋다고 했고 유축기랑 유축 깔때기 요거는 저는 이제 처음에 초유를 먹일 거긴 하지만 어떻게 될지 혹시 몰라가지고 이거는 일단은 병원 가서 필요할 것 같으면 그냥 바로 쿠팡으로 시켜버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직 준비하진 않았어요. 그 다음 남편의 그 속옷이나 여벌 옷 그리고 침구 이런 것도 가볍게는 챙기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이나 조리원에서 계속 저 혼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남편도 왔다 갔다 거리면서 하루 있어야 될 수도 있고 이틀 있어야 될 수도 있으니까 남편 관련된 그런 준비물도 같이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기용 물티슈. 조리원에 가면은 모자 동실 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기가 또 제가 묵는 방에 이렇게 같이 와가지고 지낼 수도 있기 때문에 아기용 물티슈도 챙겨가려고요. 요거는 베베숲의 그 시그니처 블루거든요. 저는 요걸로 아기 물티슈 다 준비를 해놓은 상태여서 요거 하나 가져가려고요. 그리고 어른용 물티슈도 따로 가져가면 좋긴 하겠죠? 뭐 물론 아기용 물티슈 그대로 써도 되긴 하는데 그냥 막 뽑았을 때는 아기용 물티슈는 살짝 가까우니까 그냥 어른용 물티슈로 하나씩 챙겼습니다. 다음 아기 베넷 저고리. 물론 베넷 저고리가 그 병원에서 이제 처음에 입혀주는 옷이 있겠지만 혹시 또 모르니까 여분으로 저는 챙겼거든요. 근데 한 벌만 딱 챙겼어요. 그래서 아기 그 베넷 저고리 하나랑 그리고 모자, 손싸개, 발싸개 그리고 아기 그 손수건도 챙겨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버즈 손수건 10장에 그리고 엠보 손수건 5장 이렇게 해서 총 15장을 챙겼거든요. 요거는 이제 필요에 따라서 뭐 더 챙기시거나 아니면 덜 챙기시거나 선택사항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아기용 겉싸개 속싸개는 조리원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준다고 하셔가지고 따로 가져가지는 않을 생각이고요. 그 다음 여기 지금 보면은 제가 쓸 요거 튼살 로션이랑 아기가 쓸 크림들 이런 거 챙겨놨어요. 붓기차. 제가 그 평소에도 몸이 잘 붓는 체질은 아니거든요. 근데 임신하고 후기쯤 되니까 저도 붓기는 붓더라고요. 특히 손이랑 발 같은 데가 부어가지고 아무래도 체중이 10kg 이상 쪘기 때문에 그런 붓는 게 확실히 느껴졌어요. 산전 붓기도 붓기지만 산후 붓기 관리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조리원에서 이제 마실 붓기차를 어떤 걸 먹을까 하고서 엄청 찾아보던 중에 좋은 기회로 비너수를 만나게 됐어요. 협찬을 해주셔가지고 비너수를 받아보게 됐는데 비너수가 이미 붓기차로는 좀 유명한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져가기 전에 먼저 제가 마셔봤는데 맛도 고소하고 호박 맛이 좀 깔끔하게 나가지고 거북함은 전혀 없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붓기가 가장 심하잖아요. 손 같은 데도 아침에 일어나면 진짜 땡땡 부어있어가지고 반지 낀 게 너무 아플 정도여서 요즘에는 결혼 반지도 잘 못 끼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오전에 하나 이제 한 봉 요거를 마셔주면은 확실히 빠르게 붓기가 줄어드는 것 같았어요.
지금도 사실 이렇게 컵에다가 마시고 있거든요. 살짝 단맛이 있어요. 왜냐면 호박이 원료이기 때문에 그 호박 자체에서 약간의 단맛이 올라오고, 그리고 특히 임산부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붓기차이기 때문에 더욱더 안심이 갔고, 또 이게 이렇게 보시다시피 액상형이잖아요. 이게 티백형이 아니라 이렇게 개별 파우치로 나와가지고 간편하고 손쉽게 섭취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어가지고 편하게 하나씩 뜯어서 마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양배추 가슴팩도 유명한 템 중에 하나죠. 저는 틈틈맘스 닥터 캐비지 양배추 가슴팩으로 골랐습니다. 요거는 이제 애기 낳고 나서 정mom잘 왔을 때 요거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되게 도움이 된다고 해가지고 양배추 가슴팩 저도 하나 챙겨 가보려고요. 그 다음 수유 패드 이렇게 그냥 소분해가지고 넣어놨습니다. 다음에 손톱깎이. 아무래도 그냥 뭐 하루 이틀 병원이랑 조리원에서 있는 게 아니고 조리원에서도 거의 2주가량 있고 병원에서도 뭐 한 4일 정도 있을 것 같아서 그동안에 손톱 발톱이 엄청 길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저 손톱깎이도 챙겼습니다. 그 다음 노트북. 병원에서는 아마 안 쓸 것 같은데 산후조리원 들어가면은 뭐 이제 혼자 있을 시간도 좀 있을 수도 있고 해가지고 심심할 것 같아서 노트북 한 대 가져가서 뭐 넷플릭스도 보고 여러 가지로 뭐 업무 볼 거 있으면 보고 그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노트북도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풀리오 마사지기. 이건 제가 요즘에 너무 잘 쓰고 있는 아이템이거든요. 이게 임신을 하고 나서 구매를 했는데 왜 풀리오 하는지 알 것 같은 거예요. 임신하고 나니까 확실히 다리도 땡땡해지고 뭔가 쥐도 잘 나고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풀리오로 저녁이나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마사지로 이렇게 좀 풀어주는 편인데 확실히 하고 나면 다리에 혈액순환이 좀 돌면서 부종 같은 거를 좀 빼줄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산 후에도 열심히 써줄 예정입니다. 그 다음 신생아용 기저귀 1단계짜리도 가져가면 좋다고 하는데 이게 아마 모자동실 할 때에 써야 될 것 같아서 챙기라고 하나 봐요. 근데 제가 아직 신생아용 그 기저귀, 아기 기저귀를 사놓은 게 없어가지고 그거는 이제 가기 직전에 사가지고서 같이 가려고 합니다. 초점책이랑 디데이 달력. 거기 가면은 이제 아기가 모자동실 할 시간이 있잖아요. 아기 침대에다가 요거 초점책 같이 펴가지고 그냥 놀이용으로 요거 같이 놔줄 것 같고, 디데이 달력 요것도 전에 사다 놓은 건데 병원 갈 때도 요거 사진 찍을 때 좀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은 며칠 됐는지 또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체크 기록용으로 챙겨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온습도계. 요거는 집에 있는 거 이제 챙겨가려고 하는 건데 조리원 안에 온습도계가 따로 구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 같아서 요거 따로 챙겨가면은 아기랑 모자동실 할 때도 요거 습도랑 온도 체크하면서 좀 이렇게 맞춰줄 수 있고, 가습기 챙겨갈 거니까 습도 맞춰서 이렇게 조절해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온습도계도 챙겨갈 거예요. 그 다음 아기 로션. 아기 로션은 아까 제 거 튼살크림 챙긴 요 파우치에 들어있는데 제가 챙긴 거는 요거거든요. 수딩 젤 로션이랑 고보습 크림 요렇게 두 가지를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수딩 젤 로션이랑 고보습 크림 둘 다 러베 거거든요. 제가 찾아봤을 때도 그렇고 저번에 한번 협찬 받았을 때도 그렇고 러베 제품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순하고 좀 믿을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서 아기 거 구비할 때도 다 러베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기 영양제도 챙겨가라는 말들이 많아가지고 저도 챙겨보려고 하는데 이번에 바이오메라에서 협찬을 해주셨어요. 두 가지를 협찬을 해주셨는데 하나는 바이오메라 베이비 드롭 비타민 D 제품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바이오메라 프로바이오틱스 베이비 드롭 D 제품입니다. 보통 신생아 때부터 이제 먹이는 제품들은 비타민 D랑 유산균은 꼭 챙겨주라고 하는 말들이 많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어른이 먹는 게 아니고 갓 태어난 아기에게 먹이는 제품인 만큼 좀 더 까다롭게 고르게 되더라고요. 바이오메라 프로바이오틱스 베이비 드롭 D 제품은 아기가 먹는 제품인 만큼 알레르기 유발 없고 불필요한 첨가물은
전혀 넣지 않은 프리미엄 균주로 만들었기 때문에 믿고 먹여보려고 합니다. 신생아들은 외출을 자주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비타민 D를 충족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따로 비타민 D를 챙겨주는 것이 중요한데 흡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액상형의 프리미엄 스위스산 원료를 사용한다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고, 얘도 이렇게 동봉해주거든요. 포이드 형식이기 때문에 직접 방울을 조절해서 초보 엄마들도 쉽게 아기에게 먹여줄 수 있더라고요. feel like crying.